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주최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디아스포라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4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가 열린 세종대학교. 한국과 중국, 나아가 북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300명의 한중사랑교회 합창단의 찬양이 대회장을 가득 메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올해까지 4회째 디아스포라를 위한 선교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형자 대회장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며 디아스포라를 향한 선교적 메시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1세기는 성령의 디아스포라 운동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군에는 선교에서 디아스포라를 선교사로 세우는 새로운 선교의 파라다임이 바뀌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디아스포라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선교사적 사명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180여 개국 2,500여 명의 디아스포라들이 참석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축복의 근원으로 디아스포라를 쓰시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서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대회를 통해 도전과 위로를 받은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결심하고 있으며 헌신 서약서를 제출한 인원만 현재까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Я приехал в эту страну сегодня и увидел, что здесь прекрасные и хорошие люди, гостеприимный народ на самом деле, и хотел бы получить, от Бога видение, откровение на всю свою жизнь.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디아스포라를 위한 간증과 나눔 외에도 그동안 선교원 신자로 나선 이들에 대한 선교 훈련과 함께 주기철 목사의 일생을 담은 영화 일사가고 특별상영, 나라별 장기자랑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남북한 화해와 일치를 위한 범국민 평화통일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밥 피스메이커 행사가 비무장지대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밥이 평화다, 밥부터 나누세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행사 현장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한 밥 피스메이커 행사가 비무장지대인 DMZ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여전히 남과 북이 분단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 밥을 함께 나누며 화해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된 남북 밥상 나누기 운동에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습니다. 밥으로 만드는 평화,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하자고 학생들과 주부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왔습니다. 이 민통선에 와서 이곳에서 총 들고 있는 우리 남한 병사들 뿐만 아니라 저 북한의 병사들 1년에 하루라도 총 내려놓고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자는 것입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색동 꽃가옷을 입은 아이들의 귀여운 재롱과 언제 들어도 뭉클한 아리랑에 맞춰 펼쳐지는 무용수의 몸짓, 그리고 신명나는 사물놀이로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한마당 잔치를 벌입니다. 무엇보다 이날의 백미는 참석자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 화해밥상 퍼포먼스였습니다. 남북한 정상과 병사들의 자리는 비어있지만 계속해서 밥부터 나눠 먹으며 화해하고 일치되는 길로 함께 새 출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행사에서는 참가자가 가져온 쌀을 모아 북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생쌀의 릴레이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작은 것부터 통일을 향해 실천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날씨도 되게 더워서 힘들었는데 재밌었고요. 지금 오늘을 통해서 더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지난해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작된 순수 민간 통일운동 밥 피스메이커. 밥으로 한반도 평화운동의 물꼬를 터보자는 밥상 나눔 운동에 남북한 정상과 병사들이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최근 유럽에서 발생하는 테러로 국제적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각국 위기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 예방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선교 현안 긴급 세미나에서 국내 테러 연구의 권위자인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윤민우 교수는 현재 한국의 테러 공격 위험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한 번 사건이 발생되면 연달아 비슷한 종류의 테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는 이어 최근에 일어나는 테러의 경향성을 언급하며 국내외 선교사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인질 납치와 협상을 주목적으로 했던 과거의 사건들과 달리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납치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대신 공개 재판을 통한 보여주기식 처형을 통해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국 정부의 대응도 협상 대신 진압작전 위주로 시행할 수밖에 없어 사상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선별적인 타격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 전달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수의 이교도 사살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 있고 혼란을 가중시켜서 수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식의 초점이 좀 더 맞춰 있는 것 같아요. 윤 교수는 또 테러범들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플로리다의 나이트클럽 등에서 일어난 테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테러를 가하는 이들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로 익숙한 공간을 타겟으로 삼는 범죄자들의 특성상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클럽이나 공연장 등이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테러범들이 홍대나 이태원의 클럽 등을 테러 장소로 지목할 확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선교단체 관계자와 선교사 등 70여 명이 참가했으며 외교부 관계자와 한국위기관리재단 도문갑 연구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소개하고 테러와 인질 납치 관련 정책과 지침 등을 설명하고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성서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을 통해 한국교회 부흥에 힘써온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한국교회의 일치를 통해 재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 그리스도의 교회 세계대회가 열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참가자들로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대회가 아시아에서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등 10여 개국에서 온 2천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반성경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리스도 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 인위적인 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철학을 떠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환원운동만을 위한 컨벤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일 것이 생각이 되고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1806년 창립된 이후 현재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5만여 개의 교회가 소속돼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특히 미국 최대 교회 중 하나이자 그 교협 대표 교회인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 밤 러셀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You ought to live holy and godly lives as you look forward to the day of God and speed is coming. So if you know that the Lord is going to come back at any moment, then this world becomes less important to you and you begin to discipline your heart and your mind and look forward in eager anticipation of the Lord's coming. 이외에도 이영훈 목사, 주성민 목사 등의 말씀 선포와 함께 청년들을 위한 찬양 세미나와 탈북자 주순영 선교사의 간증 등 다양한 시간이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선사했습니다. 이런 세계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그래 전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은혜스러워요, 지금요. 17일 폐회 예배를 끝으로 본대회는 막을 내렸으며 19일까지 임진각에서 열리는 평화기도회와 외국인을 위한 고공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한기총 복귀추진위원회가 류광수 2단성 재심청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교단 내 이단 피해 대책 조사 연구위원회와 신학부가 공청회에 불참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청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부총회장인 김선규 목사가 거짓 교사를 주제로 설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목사는 거짓 교사는 전도의 명분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며 공청회를 통해 거짓 영인 이단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청회가 시작되자 예장합동총회 한기총 복귀추진위원회 서기 김상윤 목사는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0회 총회에서 수임받았을 뿐 공청회 결과를 다음 달 열릴 100일회 총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널로 참가한 총신대학교 문병호 교수는 다락방 이단은 현 단계에서 어떤 재론의 여지도 명분도 없다며 다락방 류광수 씨의 재심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본교단이 한기총을 탈퇴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한기총이 다락방 이단과 여타 다른 이단을 회원으로 허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락방을 이단으로 결의한 우리 총회의 입장에는 지금까지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패널인 칼빈대학교 김지호 교수와 광신대학교 오창록 교수는 한기총에서 다락방 류광수 이단 해제 과정이 담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기총의 이단 해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최근 류광수 목사의 설교 영상을 봤는데 이원론 사상과 극단적인 마귀에 대한 생각 등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총에서 결정한 이 류광수 다락방에 대한 해제 건에 대해서는 한기총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이번 공청회가 이단 해제에 대한 것으로 오해해 일부 참석자들은 다소 언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한기총 복귀추진위원회가 다락방 류광수 씨 관련 공청회 내용을 어떻게 보고할지 그리고 한기총 복귀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가올 100일회기 총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8년부터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유진벨 재단이 방북 특별보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진벨 재단 임반세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긴장 상태 때문에 유진벨 재단의 사업을 중단해야 될까 고민했었다며 정부가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고 남한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임반세 회장은 오는 11월 초 가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한반도의 결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매년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5천 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 유진벨 재단이 결핵센터를 12곳 운영하면서 매년 1,000여 명씩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의 여성들이 너도 나도 다이어트에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중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도 중국이 이 사실에 주목하는 건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미디어를 통해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는 젊은 여성들에게 외모를 가꾸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f you ask any young Chinese girl today what's important to her, she's likely to answer becoming a fashion model. Marriage and career are no longer appealing to them. Having the perfect body weight is the dream of every modern Chinese girl. Every girl knows the truth. Inner beauty is somewhat important. However, most people believe good-looking girls are still more popular. Chinese social media weight loss contests inspire young female millennials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ir weight. The contests require them to use printing paper as a way to measure excess body fat. I always pay attention to my weight. It's important to me. Being on a diet has been my favorite choice to avoid gaining extra weight. Many Chinese girls go on diets to attract or keep boyfriends. Some fear their boyfriends might compare them to other slimmer girls. Christian health expert Dr. Sun Liang strongly opposes this type of behavior. He's worried it could create potential health issues for young females, such as anorexia and other eating disorders.
I don't normally tell my female students and friends to lose weight unless they have to. As a health expert, I always encourage them to love who they are. Losing weight is good, but we still need protein to be healthy. Japan was the first Asian country to report an increase in eating disorders among millennials. China is now the most recent to report this growing problem. A 2009 study found that eating disorders are prevalent among large Asian countries. Most of them habitually use laxatives to lose weight. The practice is spreading among college women, with 43% of them now identified as at risk for an eating disorder. It's not that I don't want to eat the food, it's more about how to eat the food and remain the ideal body shape. The struggle is real and it's painful. Among Christians, few of our sisters in my church are suffering the same problem. We need to remember God's word. Our body is the holy temple. We ought to honor the temple by appreciating our bodies. On one hand, the debate regarding body images is more likely to go on for a while. On the other hand, majority of the Chinese women believe that society should not pressure anyone to change their bodies. The good news is more Chinese health experts will continue to educate Chinese millennials on this critical matter. I'm going to invite more Christian health experts to join this mission. We need to see ourselves as the way God sees us. We are perfectly made in His image. All women are beautifully and fearfully made. Mengfei Li for CBN News, Beijing, China.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우리에게 새롭고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줄 특별한 손님이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스페인의 3대 화가로 불리는 호안 미로가 그 주인공인데요.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드는 호안 미로 특별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더위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자꾸만 처지고 힘이 빠지는 우리의 일상 중에 잠시 도심 속 이곳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꿈을 그린 화가 호안미로 특별전이 펼쳐지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입니다. 오늘은 설명하기에 앞서 몇 가지 그림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어떠세요? 이 그림들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작품의 제목을 보고 그림의 힌트를 얻으려고 하셨다면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이 그림도 제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작품이 제목이라는 언어적인 테두리 안에 갇히지 않기를 원했던 이곳은 스페인의 화가 호안 미로의 특별전입니다. 이번 호안미로 특별전은 20세기의 회화 거장으로 남은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을 구축한 스페인에서 가장 존경받는 화가 호안미로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단순한 회고전의 성격이 아니라 미로가 어떻게 자신만의 독창적인 양식을 만들어내고 현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었는지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총 5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호안미로 특별전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한국에서 만날 수 없었던 호안미로의 판화뿐 아니라 유화, 조각, 테피스트리, 드로잉, 일러스트까지 총 264점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호안미로 재단이 출범한 이후 아시아와 유럽을 통틀어 열린 최대 규모의 전시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하네요. 호안미로가 세계적인 거장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조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어느 하나와도 닮지 않은 자신만의 가장 미로스러운 양식을 추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호안미로의 작품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신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호안미로의 그림을 보시면은요, 감상하시는 분마다 저마다 해석이 다른데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 다양한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작품의 해석에 여지가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안미로 작품의 특징, 제목이 없는 작품들이 많다는 것 외에도 별이나 달, 새 등 동화적 요소들이 많은데요.
또 밝고 따뜻한 색채의 그림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호암미로는 2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 등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은 화가라고 하네요. 어쩌면 이와 같은 암울한 시대 상황을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함과 자유분방함으로 치유하려 하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번 전시의 주제도 꿈을 그린 화가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보실 작품으로는 동양의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서 마치 수묵화처럼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작품들이 있고요. 또한 가로 355cm, 세로 270cm로 캔버스 호수로 따지면 100호가 넘는 대형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두 번째 섹션에서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섹션으로 가시면 호암미로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도상을 주제로 테마를 구성하였는데요. 미로가 어떠한 꿈을 화폭에 담았는지 상상을 하시면서 작품을 함께 바라보신다면 더 뜻깊은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배우 박해일의 목소리로 작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오디오 가이드가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디오 가이드 수익금의 일부를 기증하는 기부 프로젝트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또 방학을 맞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체험 활동지도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1층과 지하 1층으로 나뉜 전시 공간 사이에 대청마루가 마련돼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아이들이 전시장에 많이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신이 나서 엄마 이 작품은 사람의 얼굴을 그린 것 같아. 엄마 이거는 새를 그린 거야. 이러면서 신나서 전시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어른들의 얼굴은 굉장히 심각한데요. 현대미술은 어렵다. 추상화는 어렵다. 초현실주의 그림은 난해하다. 이런 부담감을 저희 전시장에서는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아이였던 것처럼 아이와 같은 순수한 눈으로 내가 바라보는 그림을 그냥 단순하게 내 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로운 감상 방법이 바로 호암미로가 원했던 감상법이기도 합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고 때론 너털 웃음을 짓게 하는 친숙함을 가진 호암미로의 작품들을 보며 우리가 어느새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없는 작품들 사이에서 나만의 제목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미술 교과서에서 지면으로만 만나봤던 호암미로의 캔버스의 색감과 질감, 그리고 그 물감의 향기까지 느낄 수 있는 호암미로 전에 오셔서 뜻깊은 여름방학, 그리고 마치 미처 휴가를 떠나지 못하신 직장인분들도 전시장을 찾아주셔서 시원한 공간에서 호암미로라는 현대 작가의 작품 세계에 깊게 빠져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월 한 달간의 도슨트 프로그램도 추가됐다고 하고요.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에는 전시 시간도 1시간 연장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20세기를 관통하는 모든 미술 사조를 꿰뚫고 있었던 호암미로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시죠. 꿈을 그린 화가 호암미로 특별전이었습니다. 이번 주말로 폭염 기세도 조금 꺾인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C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